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원수입니다. 저희가 시카고에서 오늘 그 서울 강남 지금 법원 검찰청 앞에 법무법인 MK의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몇 분이 들어오시는데요. 한 분씩 한 분씩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서 지금 보고 계신지 지금 라이브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대역에 있습니다. 교대역에 오시면 저를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전화번호, 전화 지금 저희가 010-6872-9933, 010-6872-993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문자나 전화 연락을 주시면 저희 그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상담 약속을 잡아드릴 겁니다. 필요하시면 상담을 잡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속속 들어오고 계신데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에서 접속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카고에서 온 손헌수라고 하고요. 지금 그 교대역 법무법인 MK 사무실에서 지금 라이브로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872-9933, 저희 텍슨 시카고 번호가 9933입니다. 그래서 9933으로 010-6872-9933으로 연락을 주시면 개인 상담을 잡아드릴 겁니다.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카고보다 또 좀 추울 줄 알았는데 서울이 그렇게 아주 많이 춥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요즘 한 4천 명 이상 확진자가 늘어서 지금 굉장히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또다시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직접 뵙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참 무료 상담을 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웨비나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우리 웨비나 참가자 여러분들 어디서 접속하고 계신지 조금 이렇게 서울이요라든지 대구는 랑깨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대구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제가 광주 랑깨 아니면은 대구지 말입니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락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지금 강남에 온 그 시카고 촌놈 손원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 어디서 들어오셨는지 남기질 않으시는데, 예, 지금 미국에서 샌디에고에서 감사합니다. 샌디에고에서 지금 시간이 그렇죠. 저녁 샌디에고는 이제 들어오셨네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는 엔지니어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면 지금 오후 5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그렇죠?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문의하시는 분들은 010, 지금 이제 저희 업무 시간이 섹션은 끝났습니다만은, 미국은 847-364-9933, 847-364-9933. 감사합니다, 이상현님. 엔지니어,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에 와 있지 말입니다. 한국에 강남에 와 있습니다. 010-6872-9933으로 문자나 주시면 됩니다. 5시입니다. 막 퇴근하셨군요. 감축드립니다. 이제 연휴입니다. 그렇죠? 우리 엔지니어 이 선생님께서는 땡스기빙 연휴를 맞아서, 저는 땡스기빙에도 한번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한국에 와서 부득부득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어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법무법인 MK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참석자가 조금 더 들어오시면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1분 후에 제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현님만 내용을 남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 지금 서울의 강남에서 교대역,
지금 그 법원 검찰청 근처에서 지금 법무법인 NK에서 저희가 라이브로 웨비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정확한 내용으로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게끔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정확하고 아주 소중한 그런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시 3분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How to save high Korean tax by using US tax law. 미국의 텍스 로우를 이용해서 한국의 높은 세율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합법적으로, 특히 한국의 양도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명한 그런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저희 시카고 최대 한인 회계법인 텍슨, 저는 거기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 겸 회계사 손헌수라고 하고요. 제가 사실은 회계 업무를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법무법인 발해라는 곳에서 사실은 일을 했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텍슨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가 돼서 일을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법무 업무를 시작하게 돼서 작년이죠. 2020년부터 EA 세무사 강의 자격증,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점점 수업도 수강하시고 이제 합격자들을 배출해서 직접 인턴 일을 하시고 이렇게 아주 보람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그 2022년이죠. 내년에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시점을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국 지점까지 설립을 해서 어그레시브하게 영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강남 한복판에 와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곧 땡스기빙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은 좀 미국에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한국의 세법이라든지 한국의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미국과 접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 다음에 학부는 제가 한국에서 경제학을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인디애나 주립대에서 MBA 하고 로스쿨은 제가 위스콘신에 있는 마켓에서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은 그 첫 직장이자 한국에서 마지막 직장이 이제 삼성 카드, 신용카드죠. 거기 있다가 시카고의 법무법인 발해라는 곳에서 제가 한 3년 가까이 일을 하고, 텍스는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5년째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도 있는데요. 그 시카고 통신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사건을 읽으면 미국이 보인다. 최근에는 제가 그 책을 이북으로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K라디오, 시카고의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다수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미국과 한국의 세법에 대해서, 계속 세법은 바뀝니다. 세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이거 퍼센테이지 좀 다르다, 이 업데이트가 안 된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너무 저를 욕하지 마시고요. 찾아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반적인 내용만 한국과 미국은 이렇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입니다. 미국은 개인소득세죠.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 레이트 가운데 보시면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 레이트이 10%부터 37%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2022년 내년부터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커런트 로는 10%부터 37%까지 7단계. 그 다음에 한국도 7단계인 건 똑같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은 6%부터 42%. 한국은 낮은 건 더 낮고 높은 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방세는 국세의 10%씩, 미국은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 페더럴 레벨에서 받고요. 스테이트 레벨은
받는 곳도 있고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플로리다라든지 텍사스라든지 그렇죠? 네바다라든지 이런 데는 알래스카 스테이트 텍스가 없죠. 하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 플랫 이렇게 단계가 없이 4.95%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페더럴 텍스랑 그만큼 스테이트 텍스를 더 더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죠.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 레이트는 얼마냐? 미국은 21%. 이것도 역시 2018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낮춘 거죠. 원래는 한 35% 됐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부터 2022년부터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8%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는 한 25% 정도로 조정될 것 같은데 봐야 됩니다, 여러분. 텍스로는 계속 바뀐다. 텍스로가 바뀌는 이유는 지금 사실 한국 정부도 제가 지금 이 웨비나를 하고 있는 11월 25일 땡스기빙이지 말입니다. 이 시점에 한국 정부는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보유세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 문제들은 계속 세금을 통해서 정책,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세법은 계속 바뀐다. 한국은 현재 10%에서 한 25% 정도 법인세가 그렇다. 그 다음에 양도세입니다. 캐피털 게인 텍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양도세는 롱텀 캐피털 게인 텍스인데요.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0%, 미국은 0%, 15%, 20%. 0%는 뭐냐? 전체적인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롱텀 캐피털 게인 텍스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컴이 높으면 15%, 아주 높으면 20%. 그러면 쇼텀은 뭐냐? 1년 이하 보유하고 있는 캐피털 에셋을 팔았을 때 생기는 게인이죠. 그런 경우에 텍스 레이트는 얼마냐? 제일 위에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 레이트랑 같습니다. 법인은 코퍼레이트 텍스 레이트에 적용을 받겠죠. 하지만 롱텀인 경우,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0%, 15%, 20%.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22년에 크게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롱텀 캐피털 게인 텍스이라고 하더라도 1밀리언이 넘어가는 인디비주얼들에 대해서는 최고 그 39.6% 또는 뭐 40%, 37% 최고 세율을 부과하겠다. 지금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텍스에 대한 기본적인 안입니다. 한국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다른 텍스와 같습니다만은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괜찮습니다만 한국 정부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억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텍스가 한 2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역시 계속 바뀐다. 예전에는 대주주가 뭐 3억 이하, 3억 초과 이렇게 됐는데 이 대주주라고 하는 거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이 정도 텍스를 부과한다. 이제는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에 1%, 2% 이상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10억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0% 정도 텍스 부과하는 그런 법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또 뭐 물론 내년까지 유예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텍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비던드 인터레스트, 배당금이죠. 주식회사의 어떤 그 스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배당금 또는 이자에 대한 세율은 어떠냐? 퀄러파이드한 디비던드, 퀄러파이드 디비던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대부분의 주식 또는 대부분의 주주가 이제 미국에 있고 투자도 미국에다 하고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롱텀 캐피털 게인이랑 텍스 레이트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레스트는 어떻다? 인디비주얼 텍스 레이트랑 같다. 미국은 종합소득세로 전부 웨이지라든지 이자라든지 또는 배당금, 사업소득, 은퇴수당 전부 다 같습니다. 세율이. 다른 인디비주얼 텍스 레이트 그대로 적용받는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프트 인헤리턴스 텍스입니다. 기프트는 뭡니까? 증여세죠. 도너가 주는 사람이에요. 도니가 받는 사람입니다. 도너가 도니한테 살아있을 때, 도너가 살아있을 때 주는 거를 기프트라고 하죠. 도너가 죽으면서 주는 거를 인헤리턴스라고 합니다. 미국은
기프트하고 이해리턴스하고 같은 유니파이드 텍스 레이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현재는 토럴 11.7밀리언까지 그렇죠? 1170만 불까지 이그젠션을 줍니다. 라이프타임 이그젠션을 주죠. 하지만 그것이 넘어가면 텍스 레이트이 18%에서 40% 가까이 된다. 그 다음에 한국은 10%에서 50% 정도입니다. 한국이 증여세가 높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은 라이프타임 이그젠션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게 앞으로 2022년부터 바이든 정부가 드레스티컬리 리듀스 할 가능성이 큽니다. 5밀리언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3밀리언.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됐어도 2025년에는 다시 줄어들 거였어요. 5밀리언으로. 그런데 지금 2022년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라이프타임 이그젠션 어마운트를 굉장히 줄일 겁니다. 어쨌든 한국은 이 라이프타임 이그젠션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부부라고 하더라도 6억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뭐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높은 증여세,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의 이런 어떤 낮은 세율 또는 큰 이그젠션을 이용하자. 이게 정말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텍스에 대해서 제가 대충 비교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정말 여러분들께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느냐, 미국 세법과 한국 세법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큰 골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거를 정말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를 내고 싶을 정도로 제가 개발한 그 표입니다. 제가 개발한 표인데 저만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알아들어 주시면 제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표를 정말 그 미국과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냈는데요. 한번 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캐피탈 게인입니다. 캐피탈 게인은 뭡니까? 자산,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생기는 이익이 캐피탈 게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캐피탈 게인이 미국에 있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그렇죠? 프로퍼티가 미국에 있을 수 있고,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캐피탈 게인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프로퍼티를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줄기죠. 여기 지금 제가 오늘 1-1이라고 지금 제목을 달았는데요. 1-1 앞에 1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양도소득 캐피탈 게인이 미국에 있는 프로퍼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의 1은 앞에 있는 1은 미국 프로퍼티를 팔았을 때. 자, 그러면 미국 프로퍼티를 누가 파느냐? 누가 파느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미국 사람일 수 있고 한국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는 사람도 미국 사람일 수 있고 한국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1부터 1-4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미국 프로퍼티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국 프로퍼티를 첫 번째는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팔았을 경우입니다. 그렇죠? 자, 그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미국 셀러가 미국 바이어한테 파는 경우에는 셀러만 보고하면 됩니다. 셀러만, 파는 사람만 미국 정부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낸다. 캐피탈 게인 텍스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 롱텀 캐피탈 게인인 경우에는, 즉 산 시점으로부터 판 시점까지 1년이 넘어가는 경우. 그렇죠? 1년 오버가 돼야 됩니다. 1년 플러스 하루, 최소한 하루 정도 더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0%, 15%, 20%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숏텀이면 어떻습니까? 1년까지죠. 1년이 안 됐거나 1년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파신 경우에는 텍스 레이트이 인디비주얼은 인디비주얼 텍스 레이트랑 똑같습니다. 얼마입니까? 0%부터 또는 10%부터 37%까지.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이 캐피탈 게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21%.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써놓은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이그젬션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집이죠. 자기 집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아직도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런 분들도
미국에 자기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기 집 한 채에 대해서 싱글은 25만 불까지 올라간 캐피탈 게인, 결혼한 사람은 50만 불까지 올라간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텍스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이그젬션이라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파시는 시점으로부터 거꾸로 5년을 봅니다. 5년, 5 years를 봐요. 그래서 그 안에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보유만 하셨으면 그 올라간 값에 대해서 텍스를 안 낸다. 요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미국에 있는 프로퍼티를 미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사잖아요.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파는 사람만 보고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퍼티는 계속 미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파는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 경우에는 파는 사람은 똑같아요.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한테 팔건 미국 사람한테 팔건 미국 정부에 캐피탈 게인 텍스만 내시면 됩니다. 보고도 하고. 하지만 한국 바이어가 미국에 있는 프로퍼티를 살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다 보고를 하셔야 돼요. 한국 정부에다가 프로퍼티를 사시니까, 그렇죠? 그 해외 부동산 구입을 하시면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지금 사진 때문에 글씨가 안 보이네요. 예, 그래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어디다가 하시느냐? 정부에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국환 거래은행, 외국환 거래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에 송금을 하실 거나 이럴 때 한국 정부의 주 거래은행을 한 군데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환 거래은행,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 강남지점, 자기가 이건 계속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된다. 뭐냐? US 프로퍼티를 구입하시고 난 뒤에 3개월 이내에 그 자기가 주 거래를 하고 있는 외국환 거래은행에 보고를 하셔야 된다. 한국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총 매매가가 2억 이하는 면제다. 다음은 아직도 스틸. 자, 앞에 1이라고 써 있는 건 제가 US 프로퍼티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프로퍼티가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의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파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자, 원칙적으로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조세 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미 조세 조약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이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서 그 거주자, 자기가 어디에 거주를 하느냐라는 그 나라에만 원칙적으로는 세금도 내고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코리안 셀러는 한국 정부에다가만 해외 부동산 처분 신고를 하고 외국에 자산이 있으니까 1가구 1주택 뭐 혜택 같은 걸 안 줘요.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난 레지던트잖아요. 그렇죠? 거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레지던트 캐피탈 게인 텍스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야, 나 한국 정부의 한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낼 필요가 없다는 걸 증명을 해내던지 아니면 미국의 난 레지던트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시고 한국 정부에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US 바이어는 어떨까요? 원래 US 바이어는 미국 사람한테 살 때는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외국인이 파는 물건을 US 바이어가 살 경우에는 FOBTA라는 게 있습니다. FOBT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국인, 여기 코리안 셀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이잖아요. 지금 프로퍼티가 미국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US 바이어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US 바이어는 전체 매물 판 가격, 예를 들어서 2밀리언이다. 부동산이 2밀리언이다. 그러면 10%, 20만 불을, 이 바이어는 원래 셀러한테 돈을 200만 불 줘야 되잖아요. 200만 불 주기 전에 20만 불은 IRS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셀러한테는 180만 불만 보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FOBTA라는 겁니다. FOBTA. 그러면은 코리안 셀러는 그 돈을 어떻게 받아요? 포리너지만 미국 정부에다가 나 캐피탈 게인이 발생했지만 난 낼 필요 없어. 보고를 해서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FOBTA라고 하는 게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S 프로퍼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프로퍼티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파는 경우에요. 상당히 위얼드한 케이스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죠. 자, 한국에 계신 김갑수 선생이 미국에다 프로퍼티를 샀어요. 살 때는 자유예요, 사실은. 샀어요. 그렇죠? 한국 정부에만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죠? 한국 정부에다가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하는 거죠. 외국환 거래.
그런데 2억 이하는 그것도 면제예요. 그렇죠?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살 때 한국 정부에 신고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자, 김갑수 선생이 이번에는 이철수 선생한테 파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이제 꼬드겨가지고, 야, 나 미국에 프로퍼티가 하나 있는데 내가 좀 살래? 파는 거예요. 미국의 프로퍼티를 파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김갑수 선생은 미국에도 신고하고, 저 비거주자니까 난리레지널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에는 해외 부동산 처분 신고, 1가구 1주택 해당도 안 돼요. 한국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자, 그러면은 이철수 선생, 한국 바이어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에 다시 포르타라고 그랬죠. 왜? 셀러가 코리안이니까 10%, 20만 불짜리 집이면, 또는 200만 불짜리 집이면 거기에 10%를 떼가지고 IRS에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 정부에다 역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 법대로 하자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대로 안 하시면 좀 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프로퍼티가 한국에 있는 경우. 자, 프로퍼티가 한국에 있습니다. 자, 재산이 한국에 있다. 여러분, 이 경우는 제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프로퍼티가 있는 경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캐피탈 게인은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니까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제가 여기 지금 캐피탈 게인이 끝난 다음에는 증여라든지 상속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증여랑 상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의 같습니다만은, 거의 같지만 일단 캐피탈 게인, 양도,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 프로퍼티를 미국 아버지가 미국 자식한테 판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자, 다시 2라고 써 있는 거는, 앞에 지금 2-1이잖아요. 우리 2라고 써 있는 거는 프로퍼티가 어디 있다? 한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에 있는 경우. 그런데 프로퍼티가 한국에 있는 경우도 4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4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왜? 파는 사람이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사는 사람이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경우예요? 프로퍼티는 한국에 있는데 파는 사람도 미국 사람, 사는 사람도 미국 사람인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US 셀러, US 바이어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파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때는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든지, 아니면 자기 집이면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여기 살았어. 이 집에서 정말 살았어. 그러면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이기잼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린 텍스 내신 게 있으면 이기잼션도 돼요.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그 판매자는 재산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 반드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원칙적으로 한미 조세 조약에 의해서 양도세는 자기가 속한 나라에만 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국 정부에다가 우겨가지고, 야, 나는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어. 난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프로퍼티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비거주자 양도세를 내야 된다. 라고 하면 내시고 미국 정부의 크레딧을 받아야 된다. 자, 미국 바이어는 어떻습니까? 미국 바이어는 한국의 프로퍼티를 사건, 뭐 니카라구아에 사건, 미국 정부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을 사실 경우에는. 하지만 프로퍼티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외국환 은행장에 토지를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60일 이내, 2달 이내에 관할 시장이나 그 토지가 속해 있는 군수나 구청장한테 역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토지는 조금 더 복잡하다. 여러분, 땅은 굉장히 복잡해요. 땅은 왜 복잡하냐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땅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할까요? 땅은 그 나라의 국토라고 하잖아요. 국토. 그래서 외국인이 구입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땅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시간을 별도로 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용도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상가냐, 아니면 이거는 주거지냐, 아니면 이거는 뭐 학교 용지냐, 아니면 이건 그냥 임야냐. 여러분, 그 땅이 정부에서 그 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그 제재를 가하는 정도에 따라서 땅값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 이 모든 비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상가다. 예를 들어서 좀 밖에 계란 파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땅이 상가는 더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똑같은 땅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평인데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과 똑같은 100평인데 4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땅은 어떤 게 더 비싸겠습니까? 어떤 땅은 아예 빌딩 자체를 못 지어요. 쓸모없는 땅이겠죠. 녹지나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정부가 관할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규제라든지 제재에 따라서 땅값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데 그래서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땅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의 요즘 뭐 대장동인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장암인지 어쨌든 자 그래서 이번에 코리안 프로퍼티입니다, 여러분. 코리안 프로퍼티, 한국 프로퍼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프로퍼티에 대해서. 자, 프로퍼티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파는 경우 미국 정부에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에서 텍스를 물린다. 미국 바이어는 어떨까? 미국 바이어는 한국 프로퍼티 살 때 미국 정부에서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하지만 한국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된다. 특히 제가 요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토지가 속해 있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프로퍼티를 이번에는 미국 셀러가 이제 파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 사는 사람은 한국 프로퍼티를 사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정부, 한국 정부에 아무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미국 셀러는 한국에 있는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면 이기잼션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에 있어도. 뭐 한국에 잡 때문에 와가지고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살고 있었다. 이기잼션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싱글은 25만 불까지, 결혼한 사람은 50만 불까지 텍스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캐피탈 개인 텍스를 내야 돼. 또는 한국 정부의 비거주 양도세를 내릴 경우에는 포린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 아직 한국에 있어요. 프로퍼티 한국에 있는데 자 이번엔 한국 셀러가 미국 바이어한테 파는 경우 여러분들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예요.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자 미국 US 바이어인데 한국 사람한테 사는 경우예요. 자 그럼 US 바이어 얘기를 먼저 들어봅시다. US 바이어는 한국 프로퍼티 살 때 미국 정부에 신고할 필요 없다 그랬죠. 하지만 한국 정부에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돼요.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고 토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한국 셀러는 미국에 당연히 할 필요가 없겠죠. 외국 사람한테 판다고 해서 미국 정부에 신고할 필요 없지만 한국 정부에는 거주자로서 비과세 혜택, 장기 보육, 특별공제 이런 걸 다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프로퍼티가 있는 마지막 경우입니다. 자, 코리안 셀러가 이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세요, 저보다. 한국 사람이 한국 프로퍼티 한국에 파는 경우 어떻습니까? 한국에다가만 파는 사람이 신고하면 되겠죠. 미국에다 왜 신고합니까? 그렇죠? 미국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인데요. 증여랑 상속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한국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기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한국 정부가 이 증여세, 상속세 이게 너무 높아요, 정말.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인 미국과 한국 이 증여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 케이스 다 자기 케이스는 특별합니다. 내 케이스는 좀 특별한데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별도로 물어보세요. 간단한 내용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고요. 조금 복잡한 내용 여러분들 상담을 잡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기프트하고 인헤리턴스. 도너가 누굽니까? 주는 사람입니다. 도니가 누굽니까? 받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주시는 거는 기프트라고 한다고 했죠. 도너가 돌아가시면서 주는 거는 인헤리턴스라고 한다죠. 증여나 상속. 그 다음에 프로퍼티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주는 경우에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주는 경우 미국은 어떻습니까? 기프트나 인헤리턴스나 전부 주는 사람이 세금 보고를 하고 주는 사람이 보고하게 돼 있어요. 도너가. 그래서 도니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도너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자,
돈은 어떻습니까? 1년에 15,000불까지는 보고할 필요도 없고 텍스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15,000불은 무슨 의미냐면 제가 돈 넣으라고 해볼게요. 제가 돈 넣어요. 여러분들이 돈이에요. 지금 18분이 듣고 계신데 제가 18분들한테 15,000불씩 드리는 거예요. 15,000불씩. 여러분 기분이 좋겠죠. 볶음 맞으신 기분으로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드릴 수도 있으면 드렸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15,000불씩 딱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 분이라면 세금 보고 하셔야 돼요. 하지만 미국 분이라면 하실 필요 없어요. 미국 사람은 15,000불 받았을 때, 특히 저도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사람한테 15,000불 받았을 때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돈인데 돈이 입장에서 15,000불씩 제가 18분을 드리건 19분을 드리건 100분을 드리건 저는 세금 보고 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15,000불 이그젬션이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런 분이 계세요. 주희씨 중에는 자기 그 크리스마스, 지금 땡스기빙 아닙니까 여러분? 땡스기빙에 정말로 식구 수대로 그 체크를 15,000불씩 끊어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연세가 드셔가지고 슬로우 모션으로 나눠드리는.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에는 세금 보고도 할 필요가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15,000불까지. 하지만 15,000불이 넘어요. 1년에 주는 금액이. 누구 기준으로? 받는, 원래는 모든 게 다 돈어 기준이에요. 하지만 이 15,000불은 돈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부부잖아요. 부부는 또 이걸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허즈번드가 15,000불, 와이프가 15,000불 이렇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허즈번드가 15,000불,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00불까지는 1년에 30,000불까지는 보고도 안 해도 되고 텍스도 없다. 하지만 15,000불이 넘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미국 사람이 미국 자식한테 10만 불을 줬어요. 예를 들어 10만 불을. 이거 보고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왜? 15,000불 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자, 내가 원래 1년에 이그젬션 금액이 15,000불인데 그걸 초과해서 준 게 85,000불이니까 85,000불만큼 내가 쓸 수 있는 라이프타임 익스클루전 어마운트가 있어. 라이프타임 익스클루전 어마운트가 11.7 밀리언이에요. 지금 2021년 현재. 그래서 그걸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건 뭐 아무리 써도 11.7 밀리언을 뭐 죽을 때까지 쓰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쓰실 수 있겠죠. 재산이 많으시니까. 이것도 남편이 11.7 밀리언, 와이프가 11.7 밀리언, 둘이 합치면은 23.4 밀리언이에요. 2021년 현재. 이걸 갖다가 내년부터 좀 줄이겠다 이런 겁니다. 줄이겠다. 만약에 그러면 이런 건 어떠냐? 내가 아버지로서 이제 미국 시리즌이에요. 자식도 미국 시리즌, 미국에서 났어. 자식한테 학비를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10만 불씩 대주고 아니면 얘가 병원에서 큰 수술해서 20만 불 냈다. 자, 학비라든지 병원비는 학교나 병원에다가 직접 줄 경우에 이 15,000불, 뭐 11.7 밀리언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비나 병원비는. 자, 그 다음에 스파우스는 언리미티드라고 돼 있죠. 스파우스는 부부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와이프한테 자기 전 재산을 다 줘도 텍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시 뺏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도 부부 사이에는 미국에 있는 경우 미국 사람한테 주는 경우에는 전혀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18%에서 40%는 뭐냐? 주는 금액이 11.7 밀리언이 넘는 경우에 11.7 밀리언이 넘는 경우에는 최고 40%까지 미국은 증여세가 발생한다. 누가 내느냐? 도너가 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퍼티는 미국에 있어요. 계속 재산은 미국에 있어요. 자, 미국에. 그런데 이건 뭐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미국 사람이 주는 거예요. US 도너가. 미국 사람이 누구한테요? 한국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주는 경우에는 어떠냐?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미국 도너는 누구한테 주던지 간에 15,000불까지는 무조건 이그젬션.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에 11.7 밀리언까지는 익스클루전. 이 11.7 밀리언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액이. 바이든 행정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한국 돈이는 어떻습니까? 한국 돈이는
한국 돈이랑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 받는 사람이잖아요. 미국 정부에다가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이니까. 하지만 한국 정부는 어때요?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는 받는 사람이 세금 보고도 하고 돈이가 수증자죠. 받는 사람이 세금도 내고 보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고해야 돼. 한국 정부에. 증여세 납세 의무도 있고 만약에 미국에 납부를 했으면 공제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요 밑에 코리안 돈이 해가지고 US라고 써놨잖아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아주 이 증여세만 딱 벌어지는 경우예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만 딱 그래. 뭐냐면 대부분의 세법에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똑같아요. 대부분의 세법은 영주권자 시민권자 똑같은데 이 기프트랑 인헤리턴스만 시민권자랑 영주권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은 US 도너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은 시민권자입니다. 남편은 백인이에요. 자, 남편은 백인인데 와이프는 한국 사람이야. 응? 와이프 여기서 미군 부대에서 만났어요. 미군 부대에서 서로 연애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했어. 한국 사람이야. 영주권이야. 아직 시민권 받지 않았어. 그럼 남편이 와이프한테 주고 싶어해.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랑 똑같아져요. 서로 왔다 갔다가 텍스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US 시리즌인데 와이프는 코리안 시리즌이고 미국 레지던트다. 이런 경우에는 난 US 시리즌이잖아요. 와이프가. 바이스 벌사예요. 똑같아요. 와이프가 미국 시리즌이고 남편이 영주권자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 1년에 15,000불이 아니라 부부니까 15만 9,000불까지는 보고도 안 해도 되고 텍스도 없습니다만은 그게 넘어가면은 라이프타임에 쓸 수 있는 이그제미션 어마운트, 익스클루전 어마운트 11.7밀리언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재산이 아주 많은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간에 서로 주고받을 때 텍스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프로퍼티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한국 아버지가 미국 아들한테 주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많겠죠, 여러분. 이런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한국 아버지가 프로퍼티를 미국에 와서 하나 샀어요. 놀러 왔다가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신고했겠지. 나 해외 부동산 취득했다. 보고했어. 그리고 나서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아들한테 주는 거야. 이 경우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 자, 코리안 도너는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보세요. 1년에 15,000불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6만 불까지밖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국인은 11.7밀리언까지 이그젬션을 주는데, 외국인한테는 6만 불까지밖에 라이프타임 이그젬션을 안 줘요. 라이프타임. 그래서 굉장히 불리하겠죠. 법대로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그 다음에, 코리안 도너는 한국에다가 어때요? 여기 써놨잖아요. 외국에서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부과가 되지 않지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일 때는 미국 납부 증여세만큼 공제하고 한국에 따로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아버지가 포리너니까 도너가 외국인한테 10만 불 이상 받는 경우에 보고해야 된다. 10만 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고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US 돈이는 한국 정부에는 뭐 보고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US 퍼머넌트 레지던트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다른 방법을.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프로퍼티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나 아들이 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한국 분이에요, 다. 근데 한국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프로퍼티를 샀어. 라스베가스 놀러 갔다가 네바다주가 요즘 핫하다 그래가지고 네바다에 아주 멋있는 집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아들한테 이거 하나 줘야 될 것 같아. 아들한테 넘겨주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코리안 도너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코리안 도너니까 1년에 15,000불까지밖에 이그젬션이 안 됩니다. 15,000불이 넘으면 어떤 6만 불까지밖에 라이프타임에 6만 불까지밖에 외국인한테는 기프트 인헤리턴스 테스트 요거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이것도 좀 빡빡합니다. 법대로 하자면. 그 다음에 코리안 도너는 한국 정부에다가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인 돈이 아들이 한국인이니까
저 한국 정부에다가 돈이가 신고해야 되겠죠, 그죠? 증여재산 공제 적용, 미국에서 납세한 증여세만큼 아버지가 낸 것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아버지가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자, 마지막 케이스는 이런 경우입니다. 프로퍼티가 한국에 있는 경우예요. 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국에 프로퍼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다 부자들이세요. 저보다. 한국에 프로퍼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국 프로퍼티 굉장히 값이 많이 올랐죠. 우리 저 문재인 정부라든지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은 프로퍼티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진보 정부 덕분에. 물론 세금도 같이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재산이 올라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 한국에 재산이 있는데 아버지랑 아들이 다 미국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악일 수 있습니다만 한번 봅시다. 아버지랑 아들이 다 미국 사람인데 아버지가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실 때 어때요? 한국 정부에다가는 아버지는 세금 보고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왜 한국 정부는 어때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니까. 또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에다가 증여세산 공제 적용도 안 되고 비거주자로 저기 뭡니까? 증여세로 해서 어마어마한 텍스를 물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US 도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라이프타임 이기제미션이나 애뉴얼 15,000불까지라든지 이런 걸 적용받을 수가 있다. 최악인 경우에 왜 최악이냐면 아드님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텍스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비거주자 증여세, 비거주자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경우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싶다. 현재 텍스가 얼마다 라는 걸 알려주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프로퍼티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미국 사람인데 아들은 한국 사람이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아들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나 미국 살기 싫다. 근데 아버지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는 보고를 해야 되겠죠. 아버지가 뭐 15,000불 이기제미션이라든지 11.7밀리언이 넘어가면은 보고해서 줄어들고 그게 넘어가면은 그렇죠. 뭐 빌딩 같은 거 물려주시면 미국 정부에 텍스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다가 내잖아요. 한국은 누가? 한국에 받는 사람이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아들이 거주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왜? 아들이 한국 거주자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납세한 증여세만큼 공제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은 한국 프로퍼티인데 아버지가 한국, 이게 제일 많죠. 그래서 제일 많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계시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때문에 오늘 들어오신 분 제일 많을 거예요. 4-3 때문에. 부모님들은 한국 사람이고 프로퍼티 한국에 있어요. 아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시민권 받아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한국 도너는 아버지는 지금 US, 코리아 다 XX 해놨는데 여러분들 조금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야 이거 왜 코리아 X냐? 코리아 동그라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은 원래 어때요? 도니가 낸단 말이에요. 근데 도니가 지금 한국에 없잖아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US 도니가 한국 정부에다 지금 한국에다 동그라미 쳐놨죠? 증여재산 공제 적용 안 되고 비거주자로서 어마어마한 텍스를 내는 게 US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US 돈이가 케어를 안 해. 아들이 미국인이라 보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 의무가 아버지한테 옵니다. 한국 정부로.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에다 텍스를 내야 돼요. 왜? 프로퍼티가 한국에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미국 아들이 한국에다가도 텍스를 내고 하지만 미국에다가는 어때요? 텍스를 낼 필요는 없다. 보고만 하는 거예요. 0.1밀리언이 얼마입니까? 10만 불 이상. 반드시 3520이라고 하는 폼을 작성을 해서 아버지한테 이만큼 받았다. 또는 어머니한테 이만큼 받았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하지만 코리안 도너는 한국이나 미국에 원칙적으로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제일 많은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한국 프로퍼티 줄 때는 한국에서 받는 사람이 그냥 보고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한국 프로퍼티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제가 정말 모든 케이스를 다 말씀을 드렸지만
각자의 케이스는 또 달라요. 나는 지금 이런 케이스인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더 해보세요. 경우의 수.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버지는 지금 한국 분인데 미국에 와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실 수도 있다. 또는 아니면 반대예요. 지금 미국 영주권자인데 포기하실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비거주자인데 예를 들어서 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각의 경우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 경우에 맞게끔 계획도 세우고 그 경우에 맞게끔 우리가 절세를 해야 됩니다. 탈세가 아닌. 그래서 절세와 탈세 사이, 언젠가 제가 그런 노래를 하나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네요. 절세와 탈세 사이.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 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전화 010-687-9933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내일 한국에 온 김에 저 임플란트를 좀 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과 관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면서 증여와 상속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방법 지금 캐피탈 게인이라든지 또는 증여 상속과 관련된 세금을 줄이는 방법과 더불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미국 투자예요. 제가 사실은 투자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가만히 그냥 뭐 건물이나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여러분들 다 부자잖아요. 한국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정말 부자. 정말 한국 지금 서울이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부러워 죽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지금 팔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세금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금. 근데 지금 정부가 다음 넥스트 정부가 어떻게 됐지만 촉각을 곤두서고 계신데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세율이라든지 뭐 세법이라든지 바뀌니까 자 그거를 그렇게 연동을 시키면서 동시에 미국이라고 하는 카드를 이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미국이라고 하는 카드를. 그래서 지금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미국에 가서 영주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이주 계획을 하신다거나 여기 지금 법무법인 MK가 가장 지금 그 한국에서는 잘 하고 계십니다. 이주와 관련돼서 이민 상담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많이 그 이민을 해서 미국에 지금 보내고 계신데 어쨌든 법무부의 MK가 이민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해드리고 저희 텍스는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어느 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프로퍼티를 사신다거나 프로퍼티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미국의 프로퍼티 투자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미국은 한국처럼 캐피탈 게인이 확 올라가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좋아서 미국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요즘은 셀러스 마켓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조금 뭐 이렇게 내놓으면 금방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핫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핫하진 않아요. 하지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접 투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러분들 이름으로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정부에 신고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원하시면 저희가 또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 리얼에스테이트 하시는 에이전트들이 있어서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가격대 얼마든지 매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쭉 매물들을 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여기 있는데 언제 한번 보고 싶다 오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직접 투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관련된 모든 법적인 문제라든지 세무 이런 문제들을 다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원스톱으로.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 옆에 융자 회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JC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융자 회사에 제이크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융자까지 한국 수입 가지고 융자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리베로. 법인을 설립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으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싫다 나는 조금 안정되고 좀 큰 거 그거를 하되 조금 어디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하는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지분을 구입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뭐 1% 예를 들어서 1%, 10% 지분 투자를 해서 거기 그것만큼 배당을 받으시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직접 투자, 간접 투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투자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서도 미국에서, 저 한국에서도 하시잖아요. 주식 투자 하시죠. 주식 투자 같은 거는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서 하셔도. 이제 한국도 이제 점점 뭐 캐피탈 게인 텍스 같은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시는데, 미국에 오셔서, 미국의 어카운트를 만드셔서 직접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텍스 부분이 조금 있지만, 네, 텍스 부분이 조금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증여와 상속과 관련된 텍스가 미국이 월등하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카드로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세금을 확 줄이면서 자녀분들한테 목적하신 증여와 상속을 이룩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1대1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6872-9933 또는 이메일 admin@texancpa.com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데, 제가 한국에 뭐 임플란트 하러만 온 게 아니라 중요한 여러분들, 증여 상속세 피하는 법이라기보다는 피하는 법, 절세하는 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질문들이 있으면 한번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있으면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휴. 거의 다. 내용을 다 말씀드렸나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몇 시에 시작합니까? 11시가 되거든요. 1시에? 네, 1시에. 1시에 시작하는 세션도 여러분들 참석해주시면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라이브로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